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900 후반에서 1000명대를 유지하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 되나 싶었지만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서 발생했던 변종 코로나가 옆나라 일본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내까지 들어왔다고 하죠. 기존의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70%가 높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는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마스크를 하도 쓰니 초반에 아팠던 귀 뒷부분도 이제는 아프지가 않는데요.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참 웃픈 상황이죠. 그만큼 마스크가 이제 몸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 좀 안타깝죠. 하루빨리 마스크가 없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에 마무리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나 기준 3천만 원을 터치하며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만 올라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점유율이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상승하여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2017년 3월 이후 처음으로 70%를 초과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데이터를 인용한 체인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70.16%로 2017년 3월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 9월 9일로 69.9%였다고 하네요. 현재 알트코인의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적어도 50%, 40% 아래대로 떨어지거나 엄청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몰리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은 미미한 상태이죠. 현재 소송건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XRP의 소송 문제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는 역시 비트코인이 최고구나.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을 쓰레기 코인이라 언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암호화폐 시장이 곧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곧 암호화폐 시장이란 너무 단순한 논리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작년부터 가파르게 각자의 최초 목적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과도기적인 시점이 지나 비트코인의 인식이 변화가 왔듯이 알트코인들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마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도 주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이 기관 투자자들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상승을 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는 비트코인 크리스마스의 최고치 달성은 개인 투자자의 힘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비트코인 열차에 탑승을 한 것일까요? 블록스트림의 CEO 애덤 백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의 새로운 최고치에 비트코인을 밀어넣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기관 투자자들 대신 개인 투자자가 상승을 시켰다 트윗을 남긴 것이죠. 밑에 내용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밑에는 구글 트렌드 지수를 보는 것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덤 백의 의견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상승시켰다는 것은 의견을 낸 것이 아니어서 이제 약간 뇌피셜에 가까운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없죠. 현재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비율을 보게 되면 투자 비율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83%,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17%인 것으로 현재 통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구글 트렌드 지수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훨씬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초 강세장 당시보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는 5배가 낮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기관 투자자의 입김이 세다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애덤 백의 말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욱 몰리며 비율이 50대 50까지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진정한 의미의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봤을 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정도 근처에 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4만 달러 정도 도달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코인에 올인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20% 정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대출받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성장에 있을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성장에 있을 우리들의 자산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각국 중앙정부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개발을 가속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며 디지털 화폐가 국경 간 송금 분야의 전통적인 기업이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언급한 인물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언급을 해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화폐 스위프트 대체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총재인 오르가스코로보가토바의 경우는 이름이 참 힘드네요. 네, 디지털 화폐 발전이 스위프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평균 30개 이상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5에서 7년 내 주요국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가 되면 통화 시스템 간 본질적 통합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스위프트 또한 일종의 상호 호환 시스템으로서 필수가 아닌 대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경우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폴, 일본, 대만, 프랑스 등등 전 세계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중 특히 중국에서 현재 내부 테스트까지 진행 중에 있죠. 실질적인 사용이 코앞에 나와 있는데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디지털 화폐로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이제였던 사회에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회로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 금융의 기본인 화폐가 변화하게 되면 사회 전반이 변화하게 되고 자산의 형태 또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화폐 개혁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러한 발전이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시장인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 변화할 시대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에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 3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도 못했듯이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하면 단연코 미 SEC와 XRP와의 증권 소송 문제일 텐데요. 매일같이 애널리스트들과 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XRP 증권 분류는 좋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XRP의 팬은 아니지만 XRP가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XRP가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며 리플사가 승소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 XRP가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는 알트코인 시장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걱정은 안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이 처음일까? 혹시 이러한 비슷한 선례가 또 있지 않을까 찾아보던 중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증권 소송이 XRP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하는 걸 넘어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호재들이 폭발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초 미 SEC에서는 킨 토큰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혐의로 소송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킨 토큰이라는 것은 킥이라는 유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데요. 2017년 ICO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최초 판매가 되었었죠. 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는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카카오에서 발행한 클레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송 당시 킨 토큰 발행 CEO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전부터 예상했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올해 10월 드디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500만 달러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후 SEC 측에서는 킥 측에 어떠한 제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3년간 신규 암호화폐 발행, 그리고 제공, 판매, 양도 등에 관련해서는 45일 전 SEC 측에 알리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된 후 킨 토큰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2000% 20배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리플사의 이번 소송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전화 위복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계속돼서 진행이 될 SEC와 리플사에 관한 소식 들려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1포인트 내린 9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날 94포인트 대비 이제 1포인트가 내린 것이죠. 그래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EC와 XRP의 소송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죠. 과연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틀 뒤면은 2020년도 끝나고 2021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 긍정적인 우상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변동성 거래량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10%,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